안녕하세요. 도시역사에 반한 남자 심용환입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핫하고 뜨거운 곳에 와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냐? 홍대 입구역 근처의 연트럴 파크입니다. 젊음의 어떤 혈기와 낭만이 막 이렇게 어우러지는 곳인데, 개인적으로 괜히 여기 와서 그런지 저도 이제 업돼 있고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숲길이 쫙 이어지고 있는데, 이 정식 명칭은 연트럴 파크가 아니라 경의선 숲길 연남동 구간이라고 합니다.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데 실제로 이곳은 기차가 다니면서 시끄럽기도 했었고요. 기차가 끊긴 다음부터는 폐철길이 이곳을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 미관상 굉장히 좀 좋지 못했던 곳이기도 한데, 그곳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바뀌었습니다. 이 공원은 서울에서 가장 길게 늘어서 있는 독특한 공원의 모양을 띠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랑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떠나보도록 하시죠. 이곳은 경의선 책거리입니다. 아까 보셨던 연트럴 파크에서 홍대 입구역을 쭉 가로질러서 건너오면 경의선 책거리를 만나게 되는데, 입구에는 책이라는 말이 써 있고, 실제로 지금 둘러보시면 공원 곳곳에 테마별로 이 책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이런 책도 있구나, 저런 책도 있구나,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서 있는 바로 이곳은 이제 책 축제가 많이 또 벌어지는 공간이기도 해요. 생각해 보시면 홍대 근처, 그리고 마포하면 서점들도 많고 출판사도 굉장히 많은 공간이거든요. 이 지역의 문화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어떤 공원의 특징,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의선 숲길이라는 것의 이름에 드러나듯이 경의선과 관련된 좀 의미 있는 역사들이 많습니다. 철도죠. 지금 보이다시피 이렇게 철로가 남겨져 있는데, 구한말, 지금부터 약 한 130년 전에는 실제로 철도는 근대화의 상징이고,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핫 아이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로를 놓고 철도가 달려야지만 그 나라가 새로운 근대 국가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초가 되는 건데,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고종이 경부선, 경인선, 경의선 같은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중요한 철도들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는 거죠. 나라 상황이 어수선하고, 또 실제로 서양 열강의 침략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고, 무엇보다 축적된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철도의 어떤 작업 과정 같은 것들은 일본에 의해서 수행이 돼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일본은 그토록 철도에 대해서 아주 야욕을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한반도 철도 사업에 개입을 했을까요? 경인선, 서울에서 인천, 경부선, 서울에서 부산, 그리고 경의선, 서울에서 의주까지 가는 모든 길이 일본에 의해서 놓여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가 있겠죠. 섬나라인 일본이 한반도를 발판 삼아서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물적 자산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은 아주 적극적으로 철도 사업에 참여를 했었고,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도 철도를 체계적으로 발전을 시키는 과정과 노력들에 많은 어떤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 한반도에서 또 분단 구조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지 않는 한 해외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는 경성역, 오늘날의 서울역에서 파리행 티켓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좀 낯선, 그리고 굉장히 좀 오픈 이야기 한 일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45년 해방이 된 다음에는 당연히 분단이 됐기 때문에 경의선 철도는 실질적으로 끊겼고 운영이 되고 있지 못했었죠.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에 냉전 체제가 붕괴가 되고, 그리고 90년대 때부터 남북이 이제 적극적인 남북 대화에 나서게 되고, 그런 노력들이 쌓인 다음에 2000년 6.15 공동선언,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직접 방문을 해서 남한과 북한의 경제 교류에 대한 합의를 보는 과정 속에서 핵심 수건 사안으로 바로 이 경의선 복원 사업에 굉장히 매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주 오랜 기간이 지나서 경의선이 복구가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복구가 되긴 했지만 도로산역 일대까지만 가고 실제로 북한을 가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현재까지 운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진짜로 운행하는 날이 오게 되면 서울역에 가서 티켓을 사서 북한 구경도 또 하고, 더 나아가서 중국도 가보고 11회 횡단 열차도 타고, 진짜 나중에는 FC 바르셀로나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마드리드행 티켓을 이렇게 산 다음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스페인까지 가는 그런 날을 좀 상상해 보게 되는데, 우리 함께 좀 그런 멋진 꿈을 꿔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절 우리네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마음이 좀, 이걸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처음. 제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힘들었어요. 총 6km가 넘는 구간인데 한번 제가 쫙 다 걸어봤습니다. 결론은 정말 좋은데 한 번에 다 걷기는 좀 힘들다, 뭐 이 정도가 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큰 서울 도심에 지상에 쫙 이어지는 경의선 숲길들이 만들어졌는지를 많이 궁금해 하시긴 하는데, 2009년에 실제로 서울역에서부터 문산역까지의 구간을 지상에서 지하로 다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대규모의 공사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차는 지하로 다니게 되고 지상에는 이제 철로만 남아있는 황량한 공간들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좀 새롭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경의선 철길이라는 모티브를 바탕으로 해서 숲길,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공원을 조성해 보자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가 결합이 된 거예요. 와보셔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중간에 철길이 그 당시 썼던 철로가 그대로 있기도 하고, 꼭 철로가 없더라도 철로를 모티브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길의 모양들이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요. 오늘 이렇게 제가 힘겹게 돌아다니면서 다 봤지만 공원마다 어떤 곳은 책거리가 또 있고, 또 어떤 곳은 실제로 어떤 그 기차의 교량이 또 와 있기도 하고 등등등 각각의 다양한 컨셉을 가진 하나의 길이긴 하지만 다양한 매력으로 구간이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숲길로 조성이 되어 있다는 거, 이런 매력을 좀 누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한 번에 다 걷는 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 구간, 다음에는 저 구간, 이러면서 각각의 숲길의 매력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맛이 바로 이런 맛이 아닐까. 그냥 예쁜 공원이 있네 이렇게 느끼던 것도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공원의 의미는 이렇구나. 약간 이런 좀 재미가 있지 않나요? 일상에 있는 작은 것들도 그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알게 되면 훨씬 더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도시에 반한 남자 심용환, 다음 주에는 훨씬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갖고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오래된 또 굉장히 의미 있는 다리 하나를 찾아왔습니다. 서울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한강 다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다리, 천천히 걷는 새로운 한강 다리의 모델. 이 다리는 왜 만들어졌을까? 또 이 다리는 어떤 역사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또 해보는 것이 도시를 살펴보는 또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